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8월 22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0.24% 상승, 코스닥은 0.82%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약하게 보합 수준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닥은 1%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수급도 크게 변동 없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증시도 크게 상승 하락을 하지 않았고요. 보합 수준으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미국의 FOMC 전에는 좀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환율도 1338원 정도로 하락해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을 할지는 더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FOMC의 회의에 따라서 이 결과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8월 말에 진입을 하고 9월 달에 들어갔을 때 그런 FOMC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가 증시 전체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이제 넘어가서 국채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채권 금리는 3.83%죠. 그래서 어제보단 조금 올라갔지만 그래도 확실히 한 달 중에서는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패턴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원자재 가격은 최근에는 상승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 크게 지금 변동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도 보합 수준, 유럽 증시도 크게 상승 하락 없이 보합 수준이고요. 마찬가지로 선물 지표 지금은 변화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시는 지금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제 원자력 관련해서 테마들이 좀 같이 하락을 했죠. 그래서 코스피 전체적으로는 보합 수준이긴 했지만 조금 오늘은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280원 정도 하락해서 17,760원 정도 하락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요. 시간의 거래도 거의 없었고요. 일별 거래도 180만 주로 사실상 의미 없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6억 4천만 주 중에 180만 주면 0.3%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거래가 거의 멈추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가 별로 중요한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쌍바닥 형태로 결국에는 그림을 그려가죠. 그래서 여기서 얼마나 이제 또 오른쪽 골을 팔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수준에서 반등을 했을 때는 두 번 바닥을 찍고 또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시기를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거래량이 또 엄청나게 줄어 있는 상황에서 양봉 2개 정도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게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진행될 수도 있고요. 어떤 만기 때문에 진행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언제 급등을 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 수주 발표 이후에 어이없이 떨어졌던 주가가 한번 이제 올라왔다가 좀 꺾이는 모습인데, 항상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면 한 번에 가는 경우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찍고 좀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저점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좀 굴한 움직임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의 합병이 일자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에 대한 압박이 커질 텐데요. 그 압박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보겠습니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15만 주 매도했고요. 기관 투자자가 7만 3천 주를 매도했는데 골고루 좀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마찬가지로 수급 볼만한 수급 없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도 15만 주 정도 매도했는데 크게 눈여겨볼 만한 수급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그냥 매수 조금 하고 매도 조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잔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잔고는 지금 계속해서 좀 줄어드는 추세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118만 주로 공매도 잔고가 추가적으로 감소를 했고요. 90만 주 정도가 지금 줄어 있는 상황이죠. 고점 대비해서 한 80만 주 정도네요. 그래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잔고가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리밸런싱까지 이 잔고가 계속 줄어드는 패턴으로 진행되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차 잔고도 지금 상환이 조금 진행이 되었고 1240만 주 정도로, 사실 최근에 이 수치를 보면 별로 눈여겨볼 만한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저점 부근에서 대차 잔고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대차 잔고도 그렇고 모두 다 엄청나게 낮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낮게 유지하는지 더 감소하는지 그런 것들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추정 물량과 당일 물량은 오늘 거의 동일했고, 네, 지금 최근에는 뭐 21%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유율이 뭐 0. 몇 %씩 움직이는 것은 크게 우리에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별한 수급도 없었고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율은 이미 오래전부터 좀 멈추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지루한 움직임을 깰 만한 그런 소식이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준비한 소식들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자, 이 반가운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국민연금이 SK이노베이션과 SKENS 합병을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이 SK 합병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표결을 한 거고요. 최근에 합병 이슈가 지금 불거지면서 SK와 두산이 계속해서 이 뜨거운 감자로 오르고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SK 합병보다도 더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보는 것이 두산 합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SK 합병에서 이 국민연금이 반대로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두산 밥캣 모두 지금 아마 반대 표결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밥캣은 국민연금이 1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에는 6.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수량이 아니기 때문에 합병 반대를 했을 때는 이 두산 쪽에서 확실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밥캣은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44%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합병 통과에 있어서는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만약에 국민연금이 반대를 했을 경우 상당히 좀 압박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합병이 혹여나 통과가 되더라도 이제는 국민연금이 합병을 반대했을 경우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압박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을 경우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아주 높죠. 그래서 어떻게 흘러갈지 주가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주도권은 확실히 우리 쪽으로 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랴부랴 기업 설명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싱가포르, 홍콩으로 해외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8월 23일 날 이 해외 지역 방문을 해서 논딜 로드쇼, IR을 실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간 이 후원 기관은 UBS고요. 그 다음에 최근 경영 실적 및 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제 이 공개된 IR 자료를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외에 그 이외에 다른 설명들이 나올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IR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가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죠. 그래서 과연 어떤 소스를 가지고 움직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지켜볼 거고요.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9월 10일부터 본격적인 합병에 대한 반대 표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당연히 반대에 대한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히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까지도 결국엔 주가가 올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9월 말까지는 매수 청구권보다 위에 주가가 위치를 해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 정도 주가라고 한다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주주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지금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액 주주들이 모여 있는 지금 이 액트라는 플랫폼이죠. 여기서 합병에 대한 반대 차원에서 법원에 이 주주 명단을 공개하라는 이제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명부를 공개하라고 이제 회사 측에 요청을 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좀 이제 갈등이 발생을 한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계속 두산 쪽에 합병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결을 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무리하게 지금 합병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지금 이제 내일까지 이제 정정 신고를 요구할지 안 할지를 좀 관건으로 보고 있고요. 국민연금은 이미 SK에서는 지금 반대 표결을 던진 상황이고 점점 이 합병이 좋지 않은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9월 초, 9월 중순까지는 한번 좀 지켜봐도 될 것 같고요. 이제는 뭐 표결이 끝나고 9월 25일 날 결과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내일까지 금감원이 큰 이 이슈 없이 그냥 두산그룹의 합병이 그대로 효력이 생긴다면 일단 9월 25일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SK 쪽에서 지금 최태원 회장이 AI의 이제 원전에 대한 필요성을 좀 강조를 한 것 같고요. 이번에 2000 포럼 2024의 마지막 발언을 통해서 AI 시장이 지금 이제 미래다라는 설명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AI 시대에 이제 엔비디아, TSMC, 오픈AI, MS, 아마존, 인텔 등 글로벌 AI 사업을 이끄는 빅테크들을 만나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얻은 통찰과 통찰도 구성원들과 공유를 했는데 이 빅테크들은 AI 데이터 센터에서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원자력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부의 힘도 입었고 이 빅데이터를 주로 이제 다루는 글로벌 기업들이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하다. 특히 그 안에는 TSMC도 들어간다는 점에서 눈에 띕니다. 대만은 대표적인 탈원전 기업인데 이 TSMC, 그죠? 이 기업이 SMR이 필요하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SK도 발빠르게 SMR에 대한 투자를 이미 진행을 하였죠.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테라파워가 지금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요. 지금 이제 HBM에 이어서 SMR이 SK 먹거리가 될 거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이미 SMR을 기반한 전력 효율을 높인 AI 데이터 센터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 시스템을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이 신재생 에너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저렇게 좁은 면적에서 24시간 동안 고에너지를 사용하는 이 전력원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꼭 뭐 이렇게 개인들이 막 모여서 많은 에너지를 쓴다가 아니고 한 집약된 그런 센터에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소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그러한 지역에 맞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넓은 평지가 많지도 않고 산지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어디 뭐 북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넓은 뭐 대양이 있는 곳도 아니고요. 그래서 해상 풍력을 하기도 상당히 좀 껄끄러운 위치이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억지로 깔아다가 이제 그 좁은 면적의 에너지를 충당시키기 위해서 혹여나 전기가 끊어질까봐 더 많은 그런 이 에너지원들을 만들어서 과하게 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한 점에서 원자력 에너지는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수출을 한다라는 그런 산업의 수출 차원에서도 국내 에너지원의 활성화가 있어야 내수 기업들이 살아나면서 활성화가 되면서 수출에 대한 여력도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AI 탈탄소발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발전량이 세계 전체로 했을 때 세계 최고로 지금 역대 최고로 찍었다고 하죠. 점점 이제 원전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에너지 시장, 에너지 이제 용량도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이제는 고에너지 그리고 집약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이 첨단 산업 단지가 생기면서 그쪽에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그런 이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원자력 에너지가 더 적합하다는 거죠.
그래서 민간 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우리야 뭐 아파트에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겠습니까? 그래서 뭐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가 공급만 되면 사실 괜찮죠. 그런 차원에서 뭐 옥상에 이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일부 이제 전력을 충당하고 넓은 지역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서 그거를 전력을 뽑아서 사용하고 우리는 어차피 밤에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해상 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좀 얻고 뭐 요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반도체 단지 아니면 뭐 자동차 단지 그다음에 뭐 이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24시간 동안 돌아갑니다. 밤낮 없이 엔지니어들이 교대를 돌면서 공장을 돌리고 생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뭐 밤에는 전력이 적게 들고 낮에는 전력이 많이 들고 이게 아니죠. 그냥 꾸준히 계속 일정한 전력을 소모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기후의 영향을 받고 낮에는 발전이 불가능한 태양광이라든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출력이 떨어지는 바람 방향이 맞지 않으면 출력이 떨어지는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에는 특성 자체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에너지를 써야 되고 그렇다고 석탄과 LNG를 쓰자니까 탈탄소에 맞지 않죠. 그래서 원자력 에너지가 유일한 대안이다. 요거는 제가 원자력을 좋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논리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안정성과 탈탄소를 결합을 시키면 어쩔 수 없이 원자력으로 가야 된다라고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요. 그래서 그 대안이 없다면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최근에 중국도 이 원자력 에너지를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이제는 세계 1위를 선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중국과 러시아는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서방국과 미국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탈원전을 통해서 제조 기술을 완전히 지금 축소를 시켜놓고 다시 지으려고 하니까 제조를 할 수 있는 그 기술력도 없고 그래서 웨스팅하우스가 부랴부랴 본인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견제한다고 지재권 소송을 걸긴 했지만 우리가 만약에 지재권을 이제 포기하고 아예 너네와 협력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웨스팅하우스는 그 누구와 협력해서 원전 사업을 할지 참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프랑스 EDF와 협력을 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래서 결국엔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견제를 하면서도 이 손을 건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필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이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뭐 요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이 기업을 투자할 이유는 없습니다. 대주주가 계속해서 뭐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그리고 이 불확실한 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재무가 엄청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투자를 하냐. 결국에는 에너지 시장의 필연적인 흐름과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이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기술력이고 전 세계의 어떤 기업을 비교를 해보더라도 결국에는 이 제조 기술에서는 상당히 손가락 안에 드는 기업이다. 그래서 지금 그 큰 시장의 중심에 있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고 미국의 원천 기술과 우리나라의 이 기술력을 합쳐서 이 SMR이라든지 대형 원전 그리고 이 추가적인 그런 무탄소 에너지의 산업을 꾸려 나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한 대표적인 예로 뉴스케일 파워는 두산이 투자하고 현대건설은 지금 이제 SMR 홀텍에 투자하고 SK는 이 테라파워에 투자를 했고요. 삼성물산도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를 했고요. 그 다음에 DLENC도 X에너지에 투자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건설 대기업들이 모두 다 미국의 SMR 기업에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산업부 장관과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논의를 했을 거고요. 결국에는 한미 원전에 대한 협력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밑바탕 그림이 다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소스들이 이제 언제 오픈이 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점인 것 같고 그 소스를 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합병을 추진을 한 건지는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기다려보자. 자, 그래서 우리의 필연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주가로 연결이 될 거고 그 주가가 결국에는 올라갈 거긴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중간에 합병이라는 좀 머리 아픈 이 이벤트가 생겨버리면서 좀 이제 흔들리는 주주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뭐 합병이 진행되든 진행되지 않던 저는 필연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병이 일단 저는 반대를 표결을 할 거지만 저는 통과가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게 지금 넘어가더라도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하고 있고요. 네. 내년 3월까지 체코 원전 수주가 봉기하게 되고 폴란드 퐁투누프 원전이 진행되고 UAE라든지 사우디 쪽에서 하나 터지면서 그다음에 영국 원전도 이제 UAE와 같이 공동 진출을 하면서 좀 그러한 이 큰 그림들이 형성이 되는 그 시기를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쪽에서도 이제 내년에는 이제 큰 이 주단조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거기서 생산할 수 있는 이제 주단조 부품들을 본격적으로 발주를 낼 거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다 생각을 한다면 내년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이제 많은 매출을 발생시키고 많은 수주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이제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합병을 추진한 것 같기도 한데요.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되었던 우리에게는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상황은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